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을 함께할 오영택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노동 조건에 대해서, 특히 노동시간, 임금, 휴일, 휴가, 그리고 해고 관련된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는 어떻습니까? 프로게이머는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이머한테는 게임이 노동이 됩니다. 법에서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노동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시킬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 통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일주 40시간보다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부분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연장 노동은 본인이 받기로 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10시간을 노동했다. 이런 경우에는 20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내지는 사업장에서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시면은 네, 어서 오세요 라고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휴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8,590원이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179만 5,310원입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는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당해년도 그 해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통화지불의 원칙. 임금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분 지각했지만 나머지 55분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55분 일한 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휴일하고 휴가의 차이는, 휴일은 원래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 대표적으로 일요일 같은 경우겠죠. 그 휴가는 어떻습니까? 휴가는 원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쉬는 거, 내지는 자기의 권리로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라 그래요. 그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노동자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무 장소하고 업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상위 1% 로지컬 띵킹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홍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교육 과정도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로 역량교육이에요. 그 자유학기제 역시도 7가지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포시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비판적 사고, 세 번째 협업, 네 번째 상호작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능력부터 가져야 할까? 이 많은 역량들 중에서 바로 이 인지적인 역량, 그 중에서도 정보를 잘 처리하고 문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리터러시 역량을 먼저 갖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단기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 부호화를 잘하면 이게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기억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논리적 생각 정리의 기술입니다. 5, 4, 3, 2, 1, 땡.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줬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바로 공휴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양의 개수가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하는 이 전략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속독이라는 거는 눈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하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속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갑니다. 준비, 시작. 똑같이 눈으로만 보면서 암기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관련 있는 것끼리 항목별로 묶어서 기억하는 전략을 썼더라. 이게 모든 정리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인지과학에서는 범주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범주화.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군것질이라든지 간식 또는 단 거. 위에 사과나 바나나도 군것질, 간식이야. 그쵸?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중복을 발생시킨 거예요. 거기에 핵심 개념이 바로 MEC, 이 미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중복과 누락 없이 생각한다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네, 이거를 잘해야지만 기획과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요, 문맹자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눈으로만 읽는 행위를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인 특히 주어와 서술어를 못 찾으면 글의 핵심도 잘 못 찾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 문맹에 빠져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주어랑 서술어, 특히 주어가 잘 안 보이면 서술어부터 파악하고 궁금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보면 좋아요. 바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미루다. 누가 무엇을 미루는지.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네, 그게 바로 육하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은 육하원칙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우선 팁을 드려볼게요. 어떤 것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덩어리를 파악한다. 여기 의미상의 덩어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의미상의 덩어리를 명사화 시켜보세요. 명사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고한 게 분명한데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신체적인 특징을 생각했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체적 특징과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정신적인 변화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필요한 능력, 바로 진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이유로 시간 관리에 실패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하나의 시간 관리 방법에 맹신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나만의 시간 관리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메타인지 능력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넘어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범주화 해보는 거예요. 태도와 행동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관리 잘하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